어, 인력관리소 문제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요. 음, 1시간 정도 들였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종합적인 문제라서 어려웠을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 놓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뭐라도 일단 뭐라도 필요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어, 그래서 일단 여기 문법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패키지에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야겠다. 음, 어,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있어야겠죠? 음,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사람인력관리소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객체랑 이 변수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객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객체랑 연결될 변수 선언할 때 사람 타입이 있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 클래스. 음, 일단은 그러면 한번 사람 클래스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행동밖에 안 남았어요. add 사람은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가 하고 있고 get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얘도 사람 인력 관리소가 하고 있고 사람 객체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사람 객체가 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고 했는지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인력 관리소한테 get사람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시킨 다음에 해당 메서드가 호출되고 이 자리에 어떤 리턴 값이 있겠죠? 리턴 밸류가 있겠죠? 근데 해당 리턴 밸류의 타입이 사람이네요. 아, 그러면 이 get사람을 통해서 리턴 받은 게 사람 객체의 리모컨이다. 그 리모컨이 A 사람 1로 들어가서 자기소개 버튼을 누르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add 사람 할 때 첫 번째 사람을 추가했으면은 추가한 사람의 정보예요. 그런 다음에 add 사람 그 다음에 했으면은 두 번째가 돼야 하고 두 번째 사람의 정보 세 번째 했으면 세 번째 사람의 정보 그 순번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갯사람 가져올 때 몇 번째 사람을 가져올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 갯사람의 인자로 넘겨준 거는 사람 인력 관리소에 등록한 사람의 순서다, 순서 번호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그냥 한글로 쓰죠. 매개 변수. 이름이랑 나이였죠. 음. 네, 그러면 어쨌든 add 사람 이런 거 만들어 놨으니까 뭐 바디를 구현하는 거는 출력문을 통해서 천천히 해보면 되겠죠. 어, 여기다가 계획 문자 넣고 나이가 밖에서 받아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도 밖에서 받아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나이, 나이, 이름 이렇게 적는 거는 뭐 A 사람 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애드 사람 안쪽에서 사람 A 사람은 U 사람 이렇게 사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만들어진 사람 객체한테 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 객체 안에 나이랑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있으면 저장될 거고 이해되시나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순번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우선은 이 문법적인 부분부터 해소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갯사람 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 전에도 말했지만 호출 결과를 이런 타입의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 getSa람이라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리턴 밸류도 사람 객체이거나 아니면 널이거나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기 하면은 리턴 타입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번호 환영키가 어,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는 지금 리턴 타입에 맞게 해야 되니까 임시로 넣어 둔 겁니다. 리턴 밸류로. 그다음에 자기소개 있으면 되겠죠. 얘는 사람한테 있으면 되는 기능. 그래서 사람 클래스 안에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 누구 몇 살 요걸 할 건데 자기소개는 일단 인자가 없죠. 인자가 없이 실행할 때마다 이름이랑 순번이랑 나이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매개 변수도 없어야 된다. 근데 이 서식 지정자 자리 빈 공간에 들어가야 할 거는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름과 나이는 해당 객체에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잘 집어 넣는데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사람 저장할 때 몇 번째인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니까 추가를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막상 자기소개를 시킬 때는 아직 번호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3 값인 0으로 나오겠죠. int 타입.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텔리제이에서는 여기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오류입니다. 근데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그러면 먼저 실행했을 때 진짜로 쓰일 값을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번호 0이라고 나왔고 여기 스트링 이름 널이라고 나오고 나이도 0살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애드 사람 했을 때 나이랑 이름이 잘 넘어갔는지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없이 잘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나오는 데만 성공했어요, 아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문법적인 문제 해결했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시키려면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건들면 되겠죠.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dd 사람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사람을 3번 추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3번 다 불러오고 있죠. 그리고 get사람 할 때마다 자기소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누가 뭘 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력관리소 객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객체는 메인 메서드 안쪽,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 사이에 없습니다. add 사람 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을 추가하려면 추가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만들고 만든 사람, 추가하려는 사람의 이름, 정보 저장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add 사람 메서드 끝났을 때 살아 있을까요? 이 사람 객체랑 연결된 A 사람이라는 변수가 살아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구조 보시면은 힙이 있고 스택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스택에는 지역 변수, A 사람 같은 지역 변수가 할당되고 힙에는 주로 객체입니다. 객체가 할당돼요. 그러면 add 사람 한 번 할 때마다 만들어진 사람 객체는 힙 영역 어딘가에 있고 이렇게 지역 변수로 A 사람 얘는 스택에 할당되는데 add 사람 끝나면 얘는 사라지고 객체만 남잖아요. 없어지겠죠.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작동하는 때 메서드가 끝나기 전까지 실행해서 끝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은 add 사람 끝나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힙 영역에 있던 이 객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단서가 사라진 거랑 다름이 없죠. 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분명히 추가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가한 거를 get사람 한다고 할 때 가져다 쓸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음. 다시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자, 이게 사람 인력 관리소라는 변수예요. 얘한테는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내부에는 버튼이 2개가 있죠. add 사람과 get 사람.
이게 add. 간단하게 add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요게 get.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면 add 사람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add 내부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add 내부, add 내부. 자, 이 안에서 A 사람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는 사람 객체랑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사람 객체 내부에 외부에서 받아온 정보를 저장하겠죠. 이렇게 이름과 나이 각각 이렇게. 그랬을 때 get사람 호출하면은 해당 번호에 사람 정보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이나 나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도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람의 경우는 1번인 건 알겠는데 두 번째 사람 들어왔을 때 얘가 두 번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추가되기 전 마지막 사람의 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인력관리소가 알고 있으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용하면은 누가 추가됐다 했을 때 여기 지금 1번째, 첫 번째라고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몇 번째 사람인지에 대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도 뭐 번호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자리에는 순번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생성자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사람인력 관리소에 생성자를 만들고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뭘 할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생성자를 굳이 만든 이유가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면 하는 게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 작업은 마지막 사람의 번호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객체 하나 만들었을 때 아직 사람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니까 0번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 번호 같은 거 추가할 때 마지막 사람 번호에다가 1만 더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int 번호는 마지막 사람 번호에다가 1을 더하고, 이 번호는 add 사람 할 때 몇 번째로 추가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잡는 변수니까 번호,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람 객체 내부에도 몇 번째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어, 이해되시나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가 번호로 나왔는데 아직은 1로 나오네요. 번호, 여기는 아직 갯사람 할 때 비어있는 거 주니까 여기는 아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음,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의도는 1, 2, 3으로 나오게 하려는 건데. 자, 왜 그럴까요? 마지막 사람 번호 더하기 1이라고 해놓고 생성자에서 0으로 초기화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이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야 add 사람 한번 첫 번째 사람 추가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일 때 마지막 사람의 번호 값이 0이고, 추가했다고 나온 다음에 마지막 사람 번호 1 증가시키면 0에서 1 되니까 이 1은 두 번째 사람이 추가됐을 때 1 더하기 1이라고 번호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원하는 대로 나왔죠. 여기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기억을 외부에다 하고 있죠. 안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객체 만들 때 생성자 실행되죠. 그런 다음에 add 사람 첫 번째 실행하면은 add 사람 내부에서 사람 객체 만들고 첫 번째 사람의 번호를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 객체 내부에다가 번호, 나이, 이름 저장하고 추가됐다고 나오고 마지막 사람 번호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0에서 1로 바꿔주고. 이렇게 두 번을 더하는 거죠. add 사람을. 이해되시나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add 사람을 세 번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 때는 0에서 1 됐고 1에서 2 되고 2에서 3 되고 3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굳이 1 증가하는 거 써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유일한 단서가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get사람 할 때도 가져오려면 이때 만들어진 객체랑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완전해요. 지금은 add 사람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일용직 또는 뭐 쿠팡 그 물류센터 있죠? 이곳에 일하러 갔는데 여기서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 급여 주려면 여러분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계좌번호는 뭐고 이름은 뭐고 이런 거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써놨다가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파일 처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결제 서류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열면은 A4 용지 끼워 넣을 수 있는 이 철로 고정해 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야 되죠.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3번 추가하고 있으니까 3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배열 사용하지 말라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을 전역 변수로 메서드 외부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3명 여기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직은 여기에다가 첫 번째 사람을 연결 안 해놨는데 첫 번째 사람을 사람 0에다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연결 해제되기 전에 이 안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여기다가 출력문 끝나고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번호가 1이라면 1번 사람이잖아요. 이때 A 사람에 들어있는 거 얘를 A 사람 0에다가 리모컨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2번 사람도
똑같겠죠? 두 번째 실행됐을 때 이 번호에 들어있는 값은 2니까 이 조건의 참인 경우죠? 그랬을 때 A 사람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두 번째 사람 객체의 리모컨일 거니까 그 복사본을 A 사람 1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외부에다 저장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람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한 거는 사람을 구별하기에 제일 편한 게 아이디 역할을 하는 번호죠. 그러니까 겟사람 할 때도 번호로 불러오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추가할 사람 객체 생성하는 거고, 추가한 사람의 번호 인 거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저장 따로 한 거고, 추가 알림 역할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다가 저장하기 위한 작업인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람 번호를 갱신해줘야 되죠. 다음 사람의 순번을 온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마지막 사람 번호를 갱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잠깐 이거 안 했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스코프만 알고 있으면 이게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드 사람을 할 때마다 생성했던 사람 객체의 리모컨을 사람 객체 나중에 접근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던져줌으로써 연결을 해놨다. 이게 요약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갯사람을 하면은 여기서 사람 객체를 돌려주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저장을 해놨잖아요. 뭐 돌려줘도 사람 객체가 아니라 뭐 A 사람 0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번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불러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갯사람에서 외부에서 이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1번 사람을 돌려주면 되니까 사람 0 전역 변수를 해놨던 A 사람 0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번호가 2일 때는 A 사람 1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3일 때는 2를 돌려주면 되고 이러면 끝일까요? 갯사람의 리턴 타입을 보세요. 사람 타입이죠? 보이드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리턴 타입의 무언가를 밸류를 리턴해야 되는데 이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리턴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널 리턴하면 돼요. 무조건 리턴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직 애드 사람 네 번째 안 했는데 겟 사람하고 인자를 사로 주면은 4번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돌려달라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리턴은 해야 되니까 그때는 4번 사람 없다. 널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음.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음. 그래서 지금 요 사람 인력 관리소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 결제 서류 있죠? 결제 서류 안에다가 여러분들 인적사항 같은 거 적어 놓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 결제 서류를 보고 일할 사람을 추가하고 일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빼내올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게 add, get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재 코드에서는 add 사람 3번 하고 있으니까 사람 3명이 생깁니다. 왜냐면 요거 실행 3번 되고 있을 때 얘도 3번 실행되니까.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잘 돌려주고 있죠. 잘 돌려주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추가 작업을 했을 때 얘네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했을 때 진짜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은 여기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걸 빼주고 있죠. 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애드 사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고 이름은 뭐라고 해볼까? 음, 아니다. 이거를 추가하기 전에 갯사람부터 4번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비어 있겠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3번까지만 나오고 이 밑에는 뭐 exception 예외라고 발생한 건데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 널 포인터 익셉션. 왜 널 포인터 익셉션 발생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널 포인터 익셉션. 자, 4번 순번이 4번인 사람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갯사람 내부에서 이 번호가 4인 경우를 추적하겠죠? 근데 다 거짓이잖아요. 남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널 값을
이 자리에다가 돌려줍니다. 그러면 A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리모컨이 들어있는 건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 사람 사 이제 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이제 진짜로 네 번째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32. 네 번째 사람, 이름은 뭐로 할까? 이순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잘 가져올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드 사람, 겟사람 4번 했을 때 안 돼가지고 애드 사람을 추가해줬어요. 가져올까요? 똑같죠? 왜 널이라고 나올까요? 사람을 추가해줬는데 애드 사람 네 번째 추가했는데 널인 이유는 뭐 겟사람에서 널 리턴하고 있으니까요. 어, 번호가 사인 경우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은 A 사람 3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간이 없잖아요. 음. 그리고 add 했을 때도 3번까지만 추가해주고 있고 4번인 경우에는 3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잘 나올 거니까. 어,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요 안에다가 add 사람 한 거 저장을 해준 겁니다. 세 개만 할게요. 세 개만.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add 사람 첫 번째 시도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 객체 리모컨 첫 번째 사람의 리모컨을 여기 여기다 저장한 거예요. 이게 A 사람 0 밑에는 A 사람 1 A 사람 2 이런 식으로 add 사람 할 때마다 이 리모컨 있죠? 가져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겟사람 할 때 가져오는 게 가능해진 거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겟사람 1이 들어왔으면 번호가 1일 때 얘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 리모컨을 가져와서 겟사람
1에다가 리턴 해주는 거죠. 겟사람 2일 때는 A사람 1, 여기 있는 리모컨을 그 자리에다 돌려주는 거고, 음, 이해되시나요, 이거? 메인 메서드까지 한번 상황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메인 메서드 안쪽, 메인 메서드 안쪽입니다. 여기서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를 만들고 있고, 객체는 따로 그릴게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것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드 사람을 총 3번 했으니까 애드라고 간단하게 애드 3번에 get 3번 한 걸로,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외부에 만들어진 거는 다시 그려야 되네. 괜히 졌네. 그냥 객체만 그릴게요. 객체만. 자, 이거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입니다. 했을 때 여기 애드 구성 요소 다 그리고 그림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일일이 얘기하면서 하려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얘가 애드, 요게 get 라고 했을 때 애드 하면서 만들어진 사람의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3개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애드 내부에서 애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색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거 A 사람, 그다음에 요거는 사람 객체, 갯사람이 이제 갯, 자 이렇게 또 뭐 있나?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고 쉬었다 할게요. 애드 하나가 호출을 됐어요. 그러면 얘랑 연결된 객체가 리모컨을 눌러서 애드 실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애드 내부에서 사람 객체를 만들고 만든 리모컨을
A 사람한테 복사해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add가 끝나고 나면은 A 사람이라는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이 객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추가했다 하더라도 get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널 포인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컨 번호에 따른 객체 리모컨을 외부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총 3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위를 3번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객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난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get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자로 던져주고 있는 게 1, 2, 3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get을 할 때 요거 가져오는 겁니다. get 1일 때 번호가 1일 때 그래서 호출한 자리에다가 첫 번째 사람의 리모컨 이거를 남겨주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의 리모컨도 사람 인력 관리소 인적사항 적어 놓은 곳에다가 가져와서 이 자리에다가 리턴을 해 주는 거고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리턴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한계가 있죠. 뭘까요? 힌트는 네 번째 사람을 추가하고 가져올 때였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셨죠? 문제가 뭐예요? 사람 한 명 추가할 때마다 요 애드 사람 뭐 추가야 뭐 쓸 때 어떻게 해요? 뭐 5번째 사람으로 이름 뭐로 할까요?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개가 추가가 된대요. 35살인 5번째 사람으로 그러면 얘가 여기는 수정 없는 걸로 치고 뭐 불러내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추가할 때 add 사람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 객체를 연결하려면 if은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 그 추가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외부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 불러올 때 get사람 안쪽에다가도 if문을 하나 더 else if문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추가하고 가져올 때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을 배열로 하면은 쉽겠죠? 배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add 사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는 얘랑 연결될 배열 객체에 들어갈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 필요 없죠? 음. 그럼 가져올 때도 필요가 없을 거고, 맞죠? 대신에 이제 배열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얘랑 연결된 배열 객체의 인덱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은 배열 객체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에요. 100명을. 그랬을 때, 자, 사람들 0번에다가 A 사람 하면은 이거는 첫 번째 사람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 사람인데 add 사람이 어떻게 진행돼요? 그냥 한 사람 추가만 가능하죠. 한 번 실행할 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첫 번째는 0번에다가 넣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을 1번 인덱스, 세 번째 사람을 2번 인덱스에다가 넣어야 돼요. 0일 때는 첫 번째 사람 1번 인덱스가 1번일 때 두 번째 사람 자 이거 패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덱스가 2번일 때는 세 번째 사람 지금은 인덱스가 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저장할 수 있을지. 자, 순번이랑 인덱스 간의 관계를 보세요. 인덱스는 항상 순번보다 1 작죠? 그러면 번호 순번에서 1만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알아서 배열에 저장될 거니까. 그럼 돌려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라는 배열 안에 있으니까 이 번호 외부에서 1번, 2번, 3번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로 추가한 사람을 빼오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번호랑 여기서의 번호는 달라요. add 사람에서의 번호는 추가한 사람의 번호 여기서의 번호는 외부에서 인자로 던져준 매개 변수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죠? 4번이라고 나오네. A 사람 5라고 해야 되죠? 5번 추가했다 잘 나오고. 어때요? 이러면 사람 한 명 추가하는데 이 안쪽 건드릴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배열의 용량이 10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0번부터 99번 인덱스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것도 사람이 몇 명 들어올지 모르죠. 사업장이 확장돼서 커지면 뭐 한 번에 뭐 1000명 정도? 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 용량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뭐 예를 들면 좀 많죠.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음 카페라든가 아니면 DC 인사이드라든가 뭐 여건 요런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죠. 커뮤니티로 요런 데 보면은 어때요? 뭐 게시글 같은 거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뭐 정해져 있나요? 게시글 수가? 아니죠. 그냥 여기 가입한 회원들이 어떤 글을 쓰면은 쓰는 대로 올라오잖아요. 신고돼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 음. 근데 지금은 100개까지밖에 못 쓴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추가되고 그건 이제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보세요.